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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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은님. 네,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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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데이터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num나님, 은은아이칠님, 최승범님, 초록도롱뇽님, 에코자님, 그리고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고 계신 JS전1891님 감사합니다. 저희 데이터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올릭 숫자 4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기은님 오셔서 근황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2024년이 됐죠? 그러네요. 네. 왜 음. 김 팀장 씁쓸한 웃음을 짓고 있지? 김 팀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청취자분들은 지금 네. 미래에 계시는군요. 저희는 아직 네, 2023년에 네. 있답니다. 네. 네, 녹화나 녹음 기준으로는 저희가 2023년에 살고 있지만 24년을 살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근황이랄지 이런 거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연말 연초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은 보내실 계획인가요? 기은님. 저는 연말에 마무리해야 될 업무들이 좀 있었어서 고거를 마무리하느라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각화 업무 관련된 거겠죠? 프로젝트나? 네. 시각화 프로젝트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저의 대학원 프로젝트들도 있고. 대학원. 네. 그렇군요. 김 팀장은 연말 연초에 뭐 할 계획 있어요? 저는 지금 영상 강의 촬영 중인 게 있어 가지고 아마 연초에도 계속 찍고 있을 거예요. 네. 굉장히 불행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아유,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네. 네. 연말과 연초에 클라이언트가 보고 이어서 있습니다. 뭔가 네. 잘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제가 팀 이동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행복 관련 데이터 연구하는 조직에서 디지털 테크 컬리지라고 AI랑 데이터 분석 쪽 교육 담당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부서를 이제 옮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인사 발령이 이제 오늘 났더라고요. 아, 오늘. 네네네. 인사 발령이 나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내가 가긴 가는구나.' 그런 걸 좀 느끼고 있고, 내년에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낙장불입이구나. 낙장불입. 뭐 회사에는 낙장불입 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고가 아니라 이제 공지가 됐으니까, 예, 인사 발령이 났으니까 옮겨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멤버들이랑 열심히 2024년을 살고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시점에는.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방송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오늘 다룰 컨텐츠는 기은님이랑 방송하면서 이거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조금 드렸던 컨텐츠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컨텐츠입니다. 제목은 정크 차트는 위험해입니다. 기은님 준비해 주셨죠? 네네. 오늘은 이제 정크 차트, 일명 쓰레기 차트를 좀 같이 보는 시간을 네. 아, 가지려고 덩크가 쓰레기지. 하거든요. 네. 그쵸, 그쵸. 생산되어서는 안 될 것들이 이제 음. 나와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이거는 생산되지 않았어야 되는가.'를 좀 지적을 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사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잘한 시각화만 또 같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좀 기가 많이 죽어서 '아 이런 시각화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를 확실히 지키는 것이 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정크 차트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크 차트를 좀 이제 한마디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복잡한 데이터 시각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방식의 데이터 시각화는 과연 무엇인가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고런 것들을 한번 예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 저희 정크 길을 차 살려주는 그런 주제들이군요. 근데 정크 차트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생각해 보면 되게 센 표현 아니에요? 그쵸. 그러네. 그죠. 네. 한글말로 해석하면 쓰레기 너무 도표 뭐 이런 거잖아요. 순화된 것 같아. 앞으로 우리 쓰레기 그래프라고 부릅시다. 훨씬 더 쓰레기 강력한 느낌이 전달되네요. 네. "이런 알겠습니다. 거는 네. 하지 말라. 쓰레기니까." 네. 그래서 오늘 기은 님이 정크 차트가 무엇이고 어떤 차트들이 정크 차트라고 우리가 인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정크 차트를 안 만들고 제대로 된 차트를 만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이 볼 이제 차트는 요거를 스크린을 하나 올려 올려 주시겠어요?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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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차트는 좀 재밌게 생긴 차트예요. 되게 뭐죠 창의적으로 이게? 생겼죠. 이게 뭐예요? 잠깐 이 뭐야? 저 긴 게 뭐야 저게? 요게 이제 저기에 실 일단 네. 이해하기가 되게 일단 네. 한번 웃고 좀 네. 죄송합니다. 이거 만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 웃어 가지고. 코끼리 차트? 뭐죠 이게? 네. 이거 그거 이거는 차트 이제 아닙니까? 문희준 차트? 헐. 이해하면 되게 당신은 웃으셨는데 헐. 기은 님 네. 이해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신남방 국가의 2019 년의 수출액을 비교하는 차트죠. 그래서 음. 바 차트인데 "어머 베트남이 이렇게나 많이 수출액을 기록했어요."를 되게 강조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게요. 어 그러니까 이게 기왕이면 위로 올려주지. 길다 못해서 이렇게 음. 꺾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음. 거겠죠? 의도는? 네. 의도는 음.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요 아래에 또 똑같은 차트를 보시면 중국은 더 심해요. 신북방 국가인데. 와우. 저게 뭐야? 와우. 야 이러다 몇 바퀴 아. 돌겠네. 그쵸. 야. 이거는 이야 이거 저기 차트 아닙니까? 와. 에스파 차트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에스파 차트. 넥스트 레벨 차트. 네. 좋네. 네. 다 SM 쪽 야. 차트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만든 사람은 참 무슨 여기 생각으로 어 만들었을까? 여기 실명도 있어요. 여기 실명과 그 이메일 네. 주소도 김주원 있네요. 기자. 근데 이걸 네. 기자가 직접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래프 담당자가 따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픽이라고 써 있네.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래픽은 김주원 기자. 네. 네. 무슨 생각으로 만드셨나요, 기자님? 여쭤보고 네. 싶네요. 네. 방송 보고 이게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네. 아무래도 한정된 지면 안에 1,239 억과 72 억을 비교를 해야 되겠는데 음. 이제 아. 1,239 억을 살리고자 스케일을 잡으면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얘네가 너무 안 죽어버릴 보이지.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실 음. 이게 차트 길이도 아마 이 네모로 다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아마 절취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네. 네.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보정이 들어간 거예요."를 표현을 해 주시고 싶으셨나 봐요. 음. 근데 여기 네. 지금 단위를 보면 달러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괄호 안에 있는 건 또 증감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중국만 마이너스 17.5%이고 나머지는 다 양수고 몽골은 또 마이너스네요. 그럼 네네. 근데 이게 여기서 증감률 기준으로 음 보면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또. 그치. 그쵸. 그쵸? 두 카자흐스탄은 가지 2배 가까이 2배 2.3배 정도 올랐는데 232% 라는 거니까 음 혼란스럽네. 지금 혼란스럽다. 되게 수출액은 많지만 감소도 많이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값을 읽어 그쵸, 주면. 그쵸. 그죠? 되게 혼란스럽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자 이제 좀 더 한번 하나씩 말씀해 짚어 주시면 보시죠. 좋을 것 이 같고. 차트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차트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바 음. 그래프를 요런 식으로 이제 너무 창의적으로 그려서는 안 되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렇죠. 바 그래프의 목적은 비교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음. 차트라고 보이죠. 그리고 음. 수출액에 한해서 이렇게 바 그래프를 그렸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증감률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 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괄호의 안에다가 이제 적는 식으로 퉁쳤으니까 요것도 되게 그 독자 입장에서는 좀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죠. 저라면 그냥 따로 두 개를 그렸을 것 같은데. 그쵸, 그쵸. 그래서 수치액으로 봤을 땐 여기가 되게 많은데 또 증감률로 보면 좀 다르다 뭐 이렇게 네.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아니면 저는 이게 이 창의성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뒤에 명암이 있잖아요. 약간 회색으로 표현된 명암을 중국이 뚫고 나가는 형태로 표현하는 거 정도는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꺾지는 음. 말고 예. 이 스케일은 유지한 상태로. 그러면 좀 귀엽게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꺾는 건 너무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넥스트 레벨 차트가 돼 버렸습니다. 네. 넥스트 레벨 넥스트 레벨 차트. 차트. 네. 음. 창의적인 넥스트 레벨 차트. 그래서 이제 요런 차트를 보시면 다들 이제 '아 내가 요런 실수는 안 하지.'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음. 번째로는 이제 가볍게 좀 가지고 왔고 네. 두 번째로 아 같이 저 보려고 하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중국이 요렇게 디귿자로 꺾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약간 네. 끊겨 있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취선이 지금 아 72역과 절취선이에요 저게? 네네네. 아 절취선이야? 그래서 생략됐다. 어. 아마 네 아마 이것보다 길이를 더 길게 그렸을 거예요. 몇 바퀴 더 더 돌았을 길다. 텐데. 네. 아 그럼 달팽이 차트라고 부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그러게요. 이 절취선을 표현하려는 거였으면 쪼끔 뭐 절취선 안 좋긴 하지만 물결 정도를 넣어 준다든가 했으면 그니까. 좋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절취선인 음. 줄 몰랐어요. 음. 음. 유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기타 국가들을 저기다 다 우겨 넣은 것도 음. 네. 보기에 좋지는 않네요. 어쨌든 그죠? 총체적 난국의 이 첫 번째 차트를 봤네요, 우리가. 네. 그래서 네. 요런 총체적 난국의 차트는 아무리 이렇게 스케일 차이가 크더라도 요런 식으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두 또 컨펌해 번째로는 주신 부장님을 좀 탓하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아 아마 부장님이 칭찬했겠죠. "야 너 천재다 야." 이렇게. 네. 그러지 그쵸. 않고서야 저게 한정된 지갑을 어떻게 사용했으니까. 음. 음.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다음은 올해 2023년 인천광역시에서 소상공인 통계를 새로 신규 개발했다 하면서 이제 만든 인포그래픽이에요. 음. 물론 어디 외주를 줬겠죠. 근데 그렇죠. 요 그래프를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게 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던 그런 인포그래픽이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처음부터 이제 좀 뜯어 보면은 예쁘긴 한데 음. 문제가 좀 많습니다. 혹시 첫 번째 소상공인 사업체수 여기 차트에서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쪼끔만 확대해 주실 수 있어요 교수님? 아 네. 화면 확대해 주시면 네 좋습니다. 음. 여기에서 사업체수, 종사자 수 이렇게 했군요. 일단은 막대의 정렬 순서가 뭔가 싶기는 하고 보통은 그러네요. 우리가 인제 숫자가 크거나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보통 정렬하기 마련인데 이거는 지역 기준으로 정렬했을까? 왠지 그 면적 기준 아닐까요? 면적? 인천시가 가장 크고 그다음 강화군이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근데 아니네. 시하고 군을 같은 레벨로 놔? 그것도 이상한 그러네요. 거 아닌가? 군, 구, 시를 같은 어. 레벨로 놓은 것도 좀 이상하고. 잠깐만 인천시 맨 위에 있는 거는 전체구나. 그죠? 그리고 네네. 그 네.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하위 지역 레벨들인 거고 근데 음. 네. 서로 다른 지역 레벨을 지금 한 스케일에 같이 놓으니까 마치 다른 지역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네 문제가 있네요. 네. 그러다 그리 보니까 네. 보시면 지금 157,000 이라고 인천시에는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그죠? 그리고 맨 아래 서구를 가 보시면 37,000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요 막대 길이를 요렇게 보시면 네. 뭐야? 거의 37,000 이게 지나면 보여야 되는데. 조그만이 돼 보이는 이 매직. 아. 전혀 안 그러니까 맞구나. 절지선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네.
그러고 보니까 왼쪽 막대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네요. 그죠? 맞습니다. 맨 높은 어. 거랑 서구랑 비교를 해 보면. 이게 맨 위에가 290,000 음. 정도 되는데 맨 아래가 또 55,000 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 네. 그러고 보니 이 파란색 막대하고 노란색 막대의 스케일도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 네. 위에는 인천시의 노란색을 왼쪽에다 겹친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숫자는 훨씬 맞습니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케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혹시 축을 아예 생략해 버리면은 이제 정보의 왜곡을 초래하겠죠. 아 이건 좀 많이 문제가 있네.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그래프는. 음. 이거 축을 어떻게 만든 거지? 그냥 그린 건가? 축 없이? 이거를 그 보통 엑셀로 그럼요. 이런 식으로는 잘 안 그려지니까 파워포인트로 직접 그리거나 뭐 일러스트레이터로 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래서 그릴 때 그래도 그 비율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에선 음. 센티미터로 이렇게 센티미터로 그려야 되니까 곱하기를 해 가지고 비율로 그려요, 직접 그려야 될 때, 피치 못할 음. 때는. 근데 이거는 음. 전혀 그런 거 없이 아 눈대중으로 비율에 이렇게 맞게 움직이게끔. 예. 근데 이건 그러면 전혀 그런 전체 거 없이 왜곡은 덜 되겠네. 눈대중으로 한 것 같아. 네. 아. 어떤 식의 시도였는지 알 것도 같은 게 여기 보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종사자 수를 나타내는 노랑 막대에 동구를 보면은 4 자리 숫자가 꽉 차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최소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그럴 수 그게 있겠다. 기준이 이게 기준이 된 거지. 그다음에 왼쪽 막대에서는 강화군에 보면은 9,039가 기준이 39. 된 거고 음. 요걸 어. 기준으로 다른 스케일들이 정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음. 추론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나는 저 색깔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음. 저 노란색 막대에 있는 까만색 폰트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쟤만 왜 아. 이렇게 까만색인 거야. 그러고 그 보니 심이 까맣긴 그 하네요. 숫자만 되게 잘 그치. 보이네요. 심하게 까맣잖아. 음. 딴 데는 다 안 그렇거든요. 어쨌든 네. 원래 그런 것도 처음에는 보니까. 분명히 노란색으로 했을 거야. 근데 잘 안 음. 보였겠지. 그래서 음. 아 또 하나 잘 보이는 있어요. 색을 찾다 보니. 이게 소상공인 사업체 수라고 그래프에 이름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맞습니다. 그러네. 그치. 그래프는 2 개가 들어가 2 그래프 두 정도가 들어가 있는 개잖아. 건데 제목이 그러니까 잘못됐네. 처음에 딱 보면 사업체 수 이러니까 왼쪽은 뭐 전년이고 오른쪽이 올해인가 네.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좀 맞아요. 차트 제목도 잘못돼 있다. 음. 그리고 사실 이 왼쪽에 있는 지도도 사실 위치 정보를 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냥 여기입니다. 뭐 이런 거지. 네. 예컨대 지도를 여기에 썼다. 네. 그러네요. 뭔가 예. 그러고 컬러를 보니까. 매핑을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네. 네. 보통은 그쵸. 우리가 지도를 넣으면 위치 정보도 넣지만 동시에 그 지역의 어떤 지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죠? 그래서 네네. 보통 뭐 명암을 넣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단계 구분도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네 이거는 그냥 뭐랄까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느낌으로 음. 네 그런 넘어가 것도 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 면적에 이제 뭐 이렇게 명함을 줘 가지고 소상공인 사업체가 많은 곳을 표기를 진하게 해준 다음에 종사자 수는 사람 그래픽 넣어서 이렇게 실제 숫자 적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앱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음. 표현하면 지도랑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거 음. 분명히 음. 클라이언트가 이제 여기 업체한테 "지도도 좀 써 주시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넣은 게 아닐까. 그랬을 수도 있죠. 어 네. 네. 그랬을 수도 심리적 있죠. 가심으로다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단계 구분도 만들려면 공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 이렇게. 그거 음. PPT에서 색깔 다 칠할 순 없잖아. 음. 그죠? 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네. 가슴이 아프네요. 혹시 저희가 못 찾은 그런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기자님? 아니요. 너무 잘 찾아주셨고 네. 사실 이 사업체수에서 저는 제일 먼저 이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그 축을 생략했던 문제였는데 막 음. 오히려 더 음음. 많이 찾아주셔 가지고 '아 이런 더 문제들이 많았구나.'를 음. 좀 이제 실감하고 음. 있었어요. 네. 네. 원래 내가 만들긴 힘들어도 남 지적하기는 쉽으니까. 그렇긴 네. 하죠. 예. 네. 여러분 저희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못 만들어요. 그러나 '이런 차트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측면에서 말해 놓고 겸손하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네. 최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날카롭게 지적을 어. 한다. 마음은 알았어. 겸손하다. 네. 음.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뭔가 축 정보를 그러면 생략하지 않으면은 '다 되게 정보를 왜곡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축 정보를 제공을 해도 되게 기가 막히게 잘 왜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먼저 좀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게 요 차트인데요. 오. 이건 축이 있네요. 네. 아. 요건 축이 있습니다. 85만, 90만, 너무 95. 위에서 자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95만. 이게 지금 얘네 간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값이 아닌데 네. 맞아요. 2020 년이 84,800,000 이고 그 오른쪽이 855,500,000 이고 뭐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축을 엄청 거의 이렇게 늘려 놓으니까는 3 차이 많이 배가 나는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84만 에서 3 배가 늘어난 그러네. 것 같죠? 음. 아유 엄청 강조하고 싶었던 거지. 그쵸, 그쵸. "늘어났어요."라고 강조하고 싶어 가지고 지금 네 애를 쓰고 음. 있다. 네. 사실 퍼센트로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닌데 지금 84만에 비해서 10%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은 건데 음. 음. 한 300% 정도 늘어난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네. 기자가 일단 기사의 제목을 외국인 근로자 뭐 3명 중 1명 월 300만 원 번다. 이민 대책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싶었으니까 이제 이걸 강조했나 음. 보네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말씀하 늘어나는 것이 문제점이다라는 것을 음. 일단 정해 놓고 그죠? 그래서 네네네. 정해 놓고 그래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닌가. 네. 음. 그래서 사실 이게 물결로 이렇게 절취선을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수치가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3배 가까이 정도로 보이게 왜곡을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네. 음. 시각화이거든요. 그래서 네. 음. 요런 거는 쪼끔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으로 가지고 네. 왔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근데 대로 이게 지금 이게 그래프 만들 때 좀 제일 네네. 고민이 되는 점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화를 할 때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는 하잖아요. 우리가 네네.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그냥 흩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럼 어느 선에서 이거를 잘라야 되냐. 그러니까 스케일을 조정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지 기준을 정하려면 결국에는 인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네.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냥 건드리지 않으면 제일 좋기는 할 텐데 그렇다고 이거 안 건드리면 정말 아무런 차이가 없는 미미한 그냥 플랫한 막대들만 보일 테니까 그러면 또 의미가 없고. 원래 근데 기사라는 게 약간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고 시각화를 하는 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게 논문이 아니어서 뭐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모든 그쵸. 기사라기보다는 음. 우리나라의 그 일부 언론사의 클릭 장사에 의한 기사들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늘어났다는 게 좀 증감률이 전보다 2021 년, 22년 요때 증감률보다 22 년, 23년 요 증감률이 더 컸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사실 커졌 근로자 수가 아니라 그냥 증감률 데이터로 시각화를 했으면 음. 그렇죠. 데이터에 음. 대한 왜곡도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 '왜곡 없이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음. 했습니다. 되게 좋은 그 지적이네요. 그렇게 음. 하면 그런 다음에 뭐 괄호하고 실제 숫자를 넣어 주면 네. 전혀 왜곡한 거 없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으니까. 네. 음. 음.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목이 "3명 중 1명 월 300 번다."이다 보니까 이 그 차트 아래에 보시면 "3명 중 1명 월 300만 원 이상 받는다." 요 차트도 35.8 의 그 폰트 크기를 미묘하게 50.6 보다 크게 잡아서 그러네. 예. 음. 사실 어. 여기보다 이게 더 색깔도 큰 진하고. 수치잖아요. 200만 원에서 음. 300만 원 미만. 음. 근데 그러니까 사람 돈을 눈이 여기서 많이 버는 지금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 기사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왜 이 마 이렇게 기사는 많이 버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뭘 얘기 외국인 근로자의 이제 급여가 좀 높으니까 요거를 고려한 이민 정책을 펼쳐야 한다 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 기사는. 음. 그리고 뭐 그런 음. 거겠지. 우리나라 사람도 300만 원 이상 네. 받는 사람 많지 않은데 외국인이 음. 지금 이렇게 많이 번다는 게 말이 되냐. 약간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왜 뉘앙스가 외국인이 많이 버냐 이 불만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그래프에. 그죠? 그쵸. 네. 음. 근데 사실 저 300만 원 이상의 평균 급여도 뭔가 그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이 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영입한 CEO 같은 분들은 막 정말 뭐 수십억 벌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저 데이터가 저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월 300만 원이 평균이겠죠, 아마도? 여기 평균 급여라고 되어 있네. 그죠? 평균 네네네. 급여. 그러니까 이거 보통은 우리가 요즘에는 중앙값으로 많이 표기하잖아요. 음. 그쵸. 네, 거의 상식처럼 아니 당연히 대한민국 월급 평균 내면 거기에 막 그 대기업 총수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 음. 높아지는 음. 거라 그게 별로 사람들의 그 평균값이 대표성이 없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좀 아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중앙값을 기사에서도 많이 쓰는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악의적인 지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음. 음. 지금 자꾸 이런 차트를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 숫자도 더해 보게 돼. 다 더해서 100이 맞나? 그래. 이거 그러니까 그게 좋은 태도이긴 하죠. 그렇게 데이터 볼 되네요. 때. 네. 네. 그 일단 저는 '아 이 꼭 이걸 파이 차트를 꼭 써야 되나.' 음. 그냥 막대 차트로 좀 보기 편하게 비교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음. 네 이런 도넛 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맞아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도넛 차트나 파이 차트가 데이터 시각화에서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왜냐면은 음. 제대로 된 비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실상 목적은 비교로 사용을 음. 하는 거니까. 음.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또 다음으로 축이 있는데 또 기가 막히게 왜곡을 한 차트를 볼 거예요. 이건 백악관에서 오. 낸 차트예요. 요 차트의 우리나라만의 문제점 문제는 아니구나. 일단 되게 예. 비단 어지럽다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 네. 저 흰색 이게 막대는 21 맨 년에 나온 오른쪽에 있는 쟤는 뭐죠? 이제 어 21 년에 이제 그 아메리카스 좀 이코노믹 그로스를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음. 저때 엄청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 네. 그래서 이제 음.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1 주년이 엄청 의미 있는 그 경제적 성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도다. 야, 이 차트 음. 너무했다. 저 중간에 아니 5.5 뭐야. 네 맞습니다. 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거? 끼워 넣기? 너무했네. 그래서 그리고 찾아주신 대로 위쪽으로는 0 에서 6 인데 밑에는 4 까지네. -4 까지. 네. 그럼 이게 같은 길이가 같은 의미가 아닌 거잖아. 위랑 아래랑. 그죠? 아니요. 그거는 같은데 지금 한 칸이 의미하는 게 0 한 칸이 의미하는 1.0씩 구분됐다가 저 위에 어. 5.0에서 5.5 보면 저게 한 네. 칸이 0.5가 아. 돼서 네 뭐야? 보이시나요? 아 나 지금 봤어요. 아 이 뭐야. 얘기했잖아요. 너무한다. 너무해. 아니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그쵸. 한 칸을 더 늘리기 위해서? 네. 와. 쪼끔 더 길어 보이고 싶었나 봐. 이게 왜 근데 그러냐면 되게 창의적인 쓰레기네 이거는 진짜. 어. 와 어떻게 이렇게 아니 생각도 못한 2020년 비교하면 뭐 그냥 많이 올랐는데 '굳이 그걸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 음. 어쨌든 미국도 이런 짓을 한다. 네 미국도 비교적 최근이죠. 2022년 1 월에 나온 차트니까. 그래서 아. 요런 짓을 한다. 야, 이런 건 디지털 박제가 된 거네요 진짜. 네. 음. 지우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와 신박하다 진짜.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차트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 불법 폭력 시위 개최 현황 요 어. 차트인데요. 네. 요거는 잘 표시를 해서 0 부터 40 까지 같은 등간으로 네. 이제 바 차트를 표시를 했는데 요 마지막에 23 년은 1 월부터 7월 기준의 데이터라고 합니다. 네. 네. 허허. 요거를 23 하고 위에 물음표하고 요렇게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어요."를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음. 요렇게 표현을 하면은 자연스레 22 년보다 23 년이 더 시위 개최가 많을 거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보면은. 그쵸.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있는 데이터가 아닌데 시각화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곡을 낳고 오해를 낳을 수 음. 있는 그런 시각화 방식이라고 할 음. 수 있어요. 음. 아니 뭐 어떤 뭐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을 해서 추정값을 넣는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네.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뇌피셜로 그림을 그려 놓고서는
그죠? 음. 저것만 봤을 때 높은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그래프네요. 그리고 저 아 2018년 왼쪽에 비어 있는 공간은 왜 있는 거지? 오른쪽 막대가 저 차트 제목에 걸칠까 봐 넣은 걸까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건가? 음. 그리고 이게 나의 눈의 착각인진 모르겠는데 아닌가? 저 30과 40 사이에 35가 있는 게 약간 35가 좀 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뭐 착각인 것 같긴 한데 왜 어쨌든 그럴 것 같은데? 글자 때문에? 그 축선이 없으니까 이것도 네. 약간 묘하게 뭔가 의도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축이 어. 있는데 축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음. 보조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없으니까. 선이 있었으면 가이드라인이 음. 있었으면 좀 음. 싫었을 숫자가 텐데. 전반적으로 너무 크네요. 그래프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텍스트 요소들에 비해서. 음. 네. 네, 아마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기는 하겠지만. 음. 그다음에 이 막대가 입체 도형이야. 아 굳이 이 명암을 넣어서 사다리꼴을 예.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림자 효과를 줬네요. 네. 음. 예뻐 보이고 싶었겠지. 음. 그리고 이건 뭐 그냥 드는 생각인데 저 6년간 불법 폭력 시위 현황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숫자 자체가 되게 적지 않나? 작지 않나요? 저는 음. 그냥 딱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껏해야 50건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저렇게 막 크게 키워 음. 놨는데 음. 예를 들면 뭐 OECD 국가의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시아 국가의 평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비교해서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전혀 없는 느낌인 그렇죠. 거예요. 예. 저는 사실 딱 보고 음. 5천만 명이 사는 대한민국에서 6년 동안 매년 불법 시위가 50건도 안 된다고? 되게 합법적인 그렇지. 민족이구나. 음. 그 어. 사실은 전체 시위 대비 불법 폭력 시위의 비율을 보여준다든가 그러면 엄청 이렇게 차이 날 보여줘야 텐데. 그죠. 그러면 뭐 아주 미약하겠죠? 시위는 매우 많이 그러니까 열릴 여기 테니까. 보면 자극적인 표현이 있네요. 특히 이익을 가장 많은 불법 폭력 시위를 개최한 단체는 민주노총, 진보 음. 성향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게 참 그러네요. 그거는 그냥 그쪽 단체들이 집회 자체를 많이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만약에 보여주지 저걸 않아요. 이야기하고 싶다면은 그 정치 성향별로 나누어 가지고 음. 전체 시위 대비 불법 시위의 비율을 본다든가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음. 있네. 음. 저기 문화일보 정치 오른쪽에 보면 저 헤드라인 보이세요? 문정부 네. 때 눈 감은 불법 폭력 시위 통계 재개 이렇게. 음. 그러니까 핵심은 눈 저거인 감은 거야. 음. 문정부 때 눈 감아줬다. 불법 폭력 음. 시위를. 그 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통계를 그러니까 수집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수집하지 않고 있다가 어.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거를 통계를 수집을 하기 시작했다. 어. 그건 음. 참 그렇구나. 뭐 근데 되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짚어 주셨는데 사실 음.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면은 시각화에만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 어떤 데이터를 내가 선택을 해서 시각화하느냐 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리고 그쵸. 어떤 데이터와 이제 함께 보여줘서 내가 그 안에 조금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가 그게 되게 음. 중요한 요소인데 요 그래픽 같은 경우는 쪼끔 의도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음.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데이터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저렇게 뭔가 작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네. 그러니까 음음. 저게 너무 무지한 거냐 데이터에 아니면 너무 잘 알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하게끔 만드는 거냐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죠. 근데 이제 호도하는 자기가 거예요. 윤리 의식을 윤리 네. 의식을 갖고 일하는 데이터 분석가는 일단 언론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아니 모든 언론사는 아니겠지만 네. 네. 아니 이게 애초에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가상의 막대를 그린다는 행위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래프를 물음표 썼잖아 그린다는 그래서. 건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르겠다 잘 이러고. 보여주는 게 목적인데 이건 데이터가 아닌 거잖아요, 이 물음표는. 데이터가 그쵸. 아닌 그쵸. 요소를 그래프에 넣었다는 거니까 네. 기본
그래프를 활용하는 기본 목적에서도 벗어나 있는 거죠. 음. 그냥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프가 필요했겠지. 아니면 많이 봐줬을 때 저 그래프를 절반을 나눠서 뭐 파란색은 1월에서 6월, 뭐 이제 음. 빨간색은 7월에서 12월 이런 음. 식으로라도 나눴으면 내가 봐주겠어. 음. 그러면 그쵸. 이게 전체적인 비교 비율을 알 기준이 수가 비슷할 수 있으니까. 있게. 근데 네. 분명히 그 음. 데이터를 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음. 봤는데 별로 이렇게 눈에 괜찮은 게 보이는 게 없다.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 왜냐하면 그러면 추정해 보건대 저 불법 폭력 시위는 대부분 연초에서 7월 정도에 대부분이 일어났고 8월 넘어가면 급감하는 경향이 그럴 있을 수도 수도 있겠네요. 예, 음. 그러니까 저렇게 물음표를 적어 놓지 않았을까 그럴 수 그런 생각도 있겠네요. 드네요. 음. 음. 이거 좀 지나면 통계 나올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면 되겠네요. 네. 음. 과연 저 음. 물음표까지 갔을 것인가. 음. 네. 근데 뭐 한 번 갔어도 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죠? 전체 그쵸. 건수를 대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 그래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네. 아주 신랄한 지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네. 데이터 시각화에 그 데이터 시각화를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배운 것 같고요. 네. 다시 네. 이 소상공인 통계 인포그래픽 친구로 넘어가서 네. 뭐가 요 또 아래 있어요? 네, 요 아래 또 얘기를 아이고. 같이 하고 싶은 그래프가 있었어요. 여기도 되게 음. 얘기하고 싶지만 참고 아래에 더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요 지역별 5개년 사업체 생존율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아이고야. 이거 지금 비율을 표현한 건가? 자, 1년 비율인가? 생존 1년 생존율, 3년 생존율, 5년 내 생존율을 이제 그러니까 쌓인 바 차트로 그린 네. 거죠. 아니 누적 막대 그래프의 기본은 다 더하면 100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비율을 비교할 때 쓰는 것인데 얘네를 다 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도저도 아니네. 누적 막대 그래프라면 막대 그래프의 키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일단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선 그래프를 그렸으면 됐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1년 내 생존율이 지역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또 3 년, 5 년은 어떻게 차이가 네. 나는가 이거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선 근데 그래프 썼으면 안 되겠네. 지역 비교가 목적이니까. 너무 이상한 게 지금 웅진군이죠? 웅진군. 음. 네. 웅진군을 보면 네네. 46.7%, 66.8%, 86.3%의 크기가 저 숫자에 비례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도대체 뭘까 저게? 뭐야? 그러네. 그러니까 뭐야? 제 생각컨대 이게 이제 이게 뭐지? 87.8이 저 위에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축 자체가 0 부터 90 끝이. 까지를 아. 가지고 이해했어. 그치? 그렇구나. 어. 아. 네. 그렇군요. 강화군의 끝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강화군과 옹진군 사이에 있는 끝. 이 이제 인천시의 전체 크기가 80.2%고 네. 55.2% 까지가 이제 그 예, 3 년인 맞아요. 거고 바닥에서 그러니까 계속 바닥에서부터 재야 되네 이거를. 음. 아. 그러니까 뒤에 이게 위에 쌓은 것이 아니고 그쵸, 그쵸. 그죠? 위에 네. 쌓은 바닥에서부터. 것이 아니고 블럭이 있고 그 뒤에 가상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죠? 예. 아. 그렇구나. 이해됐어. 근데 어. 그렇게 해도 그러면 인천시에 있는 맨 아래에 있는 그 5 년의 막대 빨간색 부분을 2 개를 쌓으면은 80이 되어야 하잖아요. 아, 근데 2개 쌓아도 그렇죠. 80 보다 작잖아. 절대 그러네. 그러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상의 근데 공간을 상정해도 아니야. 아이 어떤 식으로든 해석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본다면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왜 그래야 그러네. 돼 우리가. 아. 어.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표로 보여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일단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음. 음.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그리지 않아도 되는 예 그래프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냥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소상공인 지역별 5개년 사업체 생존율이니까 5개년이 지났을 때 생존해 있는
사업체가 가장 적은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 부평구, 계양구 뭐 이런 데다. 그냥 요거 정보밖에 가져갈 게 없네. 이게 생존율이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 근데 생존율이라고 하면 5년 되고 나서 문 닫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그건 폐업률이고. 5년 동안 폐 그건 폐업률. 생존율. 생존율. 이게 네. 지금 5년 살아남을 이상 비율.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네네. 그쵸. 음. 그러니까 인제 계양구가 몇 년 이상 가장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이내인 것 같은 그냥 추론을 근데 해 봅니다. 보통 생존율이라고 하면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냐를 의미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5년 되고 나면 음. 이만큼 사망했다는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지. 문 닫았다는 얘기가 요 되는 거지. 차트를 좀 아. 바꿔보면 소상공인 지역별 5개년 사업체의 폐업률이라고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1년이 가장 첫 번째 몇 퍼센트 폐업하고 3년에 몇 퍼센트 폐업하고 5년 차에 몇 퍼센트 폐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나마 좀 이해해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메시지 방향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두 방향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1년 내에 생존율이 제일 안 좋은 상황이다. 1년 밖에 못 살고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면 그러면 이 중에서 1년 내에 없어진 회사가 가장 많은 곳이 여기서 어딘가요? 옹진군이 되는 거 아니지. 제일 높은 게 얼마죠? 강화군 강화군이군요. 87.8 네. 네네. 강화군이 제일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그렇죠. 해석하는 건가? 내 어쨌 느낌상 1년 내에 어. 87%가 살아남은 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살아남았으니까 그렇네. 네. 사업체의 제일 87.8%가 1년 이내에 망했다라고 어 하면 너무 높네요. 그죠? 제일 네. 안 좋은 데는 저기예요. 부평구랑 계양구 78.6% 니까. 음. 자 자꾸 이거 어쨌든 보면 볼수록 음.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네. 이게 이것이 그래프의 문제네. 네. 시각화라는 거는 한눈에 딱 보고 바로 우리가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시각화라는 게.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 한 5분 넘게 이야기를 하고 눈 있는데 아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전혀 감도 네. 잡지 못하겠고 근데 사실 이걸 보자마자 제일 신경 쓰였던 거는 왜 그래프를 저렇게 물결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래. 저도 어 입체야. 명암으로 입체적으로 표현해 놨잖아. 저거를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가 사실 제일 크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긴 해요. 왜냐면 인천이니까 바다를 강조하고 싶었겠지. 물결을 표현한 거지. 아니 합리적이다. 그렇다 손 쳐도 저기 1 년, 3 년, 5 년에 색깔 범례가 있잖아요. 저 네. 색깔 범례랑 실제로 저 그래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색깔의 범례랑 달라요. 네. 저 그림자 색깔인 것 같아요 저거. 음. 그니까 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네. 아니 저거는 그림자의 색깔을 범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짓이지? 너무 무슨 짓이야.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장식적 요소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음. 강박을 가지고 요러한 차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데이터 이게 최적화의 본질을 해치는 거죠. 음. 아니 이거를 만든 분이 고생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그래프가? 이거를 누군가 오케이 했다는 거잖아요 보고. 근데 우리가 그쵸.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뜯어 봐도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이 그래프를 누군가가 보고 '오 잘 만들었네.' 하고 오케이를 했다는 건데 돈도 줬겠죠. 돈도 줬겠지. 이거 세금 썼을 거 음. 아니야. 그쵸. 그쵸. 와 이거 음. 참 가슴이 아프네요. 네. 허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크 차트에 대해서 이렇게 봤으니까 이런 차트를 어떻게 하면 안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도 인제 지금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같이 보면서 사실 우리가 못 찾은 부분을 찾아내셨을 수도 있고 우리랑 같이 '아 저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구나.'를 찾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정크 차트를 잘 구별해 내거나 혹은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나온 내용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눴던 그런 피드백만 쪼끔 종합을 해 봐도 꽤 많은 네. 인사이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첫 그러네요. 번째로는 '데이터를 왜곡하지 않는 스케일을 사용하자.'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축을 생략하지 말자. 음. 그리고 축을 보여주더라도 그 등간을 같게 해야 된다. 그쵸. 그렇죠, 그쵸. 네. 아까처럼 그렇게 5.5 이런 장난을 치면 안 된다 중간에. 네. 그래서 고런 일단 첫 번째로
인사이트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유형과 분석 목적에 맞는 시각화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방금 보신 요 차트 같이 쌓은 바 차트 같은 경우는 전체 중에 각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기 위해 할 때 사용하는 음. 차트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1 년, 3 년, 5년 내 사업체 생존율을 비교 분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차트죠. 그래서 음. 내가 어떤 거를 보여줄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거에 맞는 시각화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음. 두 번째 인사이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계속 지적했듯이 이러한 불필요한 장식이나 아까 같은 물결 무늬나 아니면 입체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사다리꼴을 그린다는 등의 좀 혼란스러운 요소를 좀 최소화하고 음. 핵심적인 그런 데이터 스토리텔링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한다. 요게 또 세 번째 저희의 인사이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러한 모든 이제 요소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도 피치 않게 뭔가 정크 차트적인 요소가 이제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의도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배포하기 전에 좀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좀 데이터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최대한 가지시는 게 가장 정크 차트를 좀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베스트 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는 기은 님의 피드백에 더해서 하나만 추가하고 싶습니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저걸 만들고 퍼블리시 하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저 차트에 양심적으로 어, 전혀 거리낌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퍼블리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음. 그렇군요. 오늘 그래서 지금 정크 차트는 위험해라는 제목으로 사실 유튜브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팟캐스트로 듣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차트를 몇 가지 보면서 차트가 갖고 있는 어떤 심각한 오류, 문제점,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질을 해가면서 김 팀장 지금 뭔가 분노를 못 가라앉히고 있는데 네, 참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렇게 해가면서 반면교사하는 그런 콘텐츠로서 여러분들께 정크 차트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정크 차트를 만들지 않으려면 어떤 점들을 좀 체크해 나가야 되는지 기은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희 멤버들이 오늘 방송에 대한 어떤 소감이나 그리고 정크 차트를 안 만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 팀장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방송을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 팀장 먼저 소감과 본인이 생각하는 정크 차트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정크 차트는 위험한 수준을 넘어서서 이거는 해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모로 해롭다. 우리 사회 전체에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는 네,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그래프는 예뻐 보이려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뻐 보이고 싶으면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 데이터로 장난치지 말고 그냥 음, 캐릭터를 만들어 넣으면 되지. 그죠? 그래서 굳이 데이터로 장난질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렇기 때문에 미적인 요소들은 최대한 빼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잘 이해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적 요소가 많다는 거는 표현되는 정보량이 많아진다는 거고 그러면 보는 사람이 점점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색깔도 줄이고 명암 줄이고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내가 표현하려는 원래 값이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정보량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다음에 음 이런 그래프들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되게 크게 기여하는 것이 그래프를 이미지 제작 툴로 만들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PPT로 음, 만들거나 뭐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거나 그러면 손으로 그린단 말이죠. 그러면 왜곡될 소지가 너무 많은 거죠. 수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네. 그래서 그래프 만들 때는 그래프 만드는 전문 도구를 쓰는 게 좋다. 그럼 적어도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실수는 안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툴의 특성상. 네. 그래서 뭐 그게 요즘에 나와 있는 툴들이 되게 쉬운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으면 좋겠다.' 네. 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짧게 말씀을 보태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기사만 봤으니까 기사를
쓸 때 출발점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드라인을 먼저 잡아 놓고 그다음에 기사를 쓴다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아. 아까 같은 경우에 "야 불법 시위 많아졌어."라고 기사를 써 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데이터를 놓고 출발을 하면 사실 불법 시위 자체도 많지 않고 작년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사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헤드를 먼저 잡고 기사를 쓰고 거기에 데이터를 붙이니까 자꾸 이렇게 왜곡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 지금 나누는 대화들과 지적했던 포인트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까 인천광역시의 문제는 쪼끔 다른 문제지만 기사에 나오는 그래프들은 계속해서 뭔가 주려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먼저 잡고 시각화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차라리 저럴 거면 그래픽을 넣지 말고 기사만 쓰든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음. '데이터에서 출발하는 기사를 쓰자. 데이터에서 출발하는 리포트를 쓰자.' 이거 하나만 교정을 해도 저런 정크 차트들이 좀 덜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오늘 그러니까 방송을 그거는 예 쪼끔 뭐요? 네. 뭐요? 쪼끔 어려운 음. 지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네. 뭐 야마를 잡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쵸. 기사를 기자들 쓸 때 예. 일단 그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먼저 정해지고 그거에 맞는 자료들이 수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 분석도 활용되는 면들을 보면은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 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장하는 바가 있고 리포트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고 거기에 인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데이터를 가져다 쓰게 되잖아요. 그 그쵸. 만약에 그 가져온 데이터가 우리의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합되는 데이터를 찾으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음. 그 주장하는 바를 꺾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지 기사에서 혹은 그래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데이터를 대해야 되는가와도 연결되는 좀 어려운 문제 음.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생각도 동의합니다. 저도 음. 회사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니까.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인제 그걸 계속해서 견제하지 않으면 견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네. 않으면 '엉망진창이 네.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회장님의 그 주장에 반하는 데이터가 확인이 됐어. 어떡할 거야? 그런 그러면 근데 거죠. 음. 더군다나 음. 언론은 근데 사실 회사랑 다르게 주장하는 글쓰기를 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 그 팩트를 어. 전달 그쵸. 여기서 약간의 이견이 있을 그거는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널리즘이 무엇이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기자의 목적이냐 아니면 본인의 주장을 담아서 팩트를 함께 전달하는 게 목적이냐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우리가 주장을 하는 란도 있잖아요. 논설 같은 데 보면 거긴 주장을 하는 맞아요. 란이고 팩트를 네. 전달하는 기사는 팩트를 전달하는 기사고 좀 구분이 된다고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뭐 저널리즘에 대해서 논하는 건 아니니까 그쪽으로 아니 저는 빠지면 주장하는 그래프 그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곡을 안 음 시키면. 왜곡을 안 뭐 취사 시키면 선택하는 거야 뭐 그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반칙만 안 하면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표현하든 기본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자기 주장하는 거는 납득이 되는데 앞에서 본 것들은 그걸 넘어섰잖아요. 약간 '룰을 지키자.' 뭐 이런 차원으로 네. 받아들여지네요. 그쵸. 예. 제가 오늘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 가지고 아니라. 음. 제가 오늘 가지고 오려고 했던 콘텐츠 중에 하나가 그 "강력 범죄 수가 늘고 있다."라는 차트 바로 옆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늘고 있어요."라는 그래프를 꼭 붙여 가지고 그래픽을 형성한 게 있었어요. 와 진짜 아 악의적이다. 너무 네. 악의적이다. 진짜 악의적이네. 음. 고거는 쪼끔 의도가 좀 명확하죠. 어 음.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취사 선택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거는 사실 할 수는 있지만 '언론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음. 개인적으로 들어서 '요러한 음. 문제도 같이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음. 싶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시각을 잘 견지하고 정크 차트를 구분해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쪼끔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데이터올릭 보시는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은 그런 시각이나 견지할 수 있는 본인만의 관점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저희도 이렇게 계속 들여다봐야 찾아지는 오류나 맞아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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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준비하시면서 기은님은 어떠셨어요? 소감 듣고 오늘 콘텐츠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런 데이터 시각화 수상작을 볼 때보다 역시 남 까는 게 더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고요. 오신다. 아주 오신다. 말이 쉴 새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음.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제 물론 까는 게 재밌지만 나도 그 까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시각화 작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난번 수상작과 대비해서 되게 재미있는 건 수상작 때는 우와, 오 이러면서 할 말을 범접할 수가 잃게, 없으니까. 할 말을 약간 잃게 만드는 콘텐츠였는데 이번에는 아니 저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잖아 라면서 이제 좀 할 말이 많아진 그런 콘텐츠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취지처럼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정크 차트 주의하시고 정크 차트 매우 몸에 해로우니까 저희도 피하면서 잘 이제 시각화 작업 그리고 데이터 분석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네. 네. 아 그리고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그 발견하신 정크 차트가 있으면 네 제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번 좋습니다. 뜯어볼 수 있는 네 고런 시간이 될 것 같고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팁으로 네. 정크 차트 찾는 팁이 있어요. 뭔데요? 그 차트의 쓰레기 요소를 쉽게 찾는 방법. 뭐냐면 그래프를 볼 때 특히 기사에서 일단 제목을 보고 이 기자가 하고 싶은 주장이 뭔지를 본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 어느 부분에서 왜곡을 일부러 시켰는지가 좀 잘 보입니다. 보통 거기에서 어그러지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찾으실 수 있다. 네. 김 팀장의 마지막 팁도 잘 전수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릭은 네. 더 재미있는 콘텐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제보를 주신다면 정크 차트는 해로워 2를 가지고 다음 방송을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